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10폭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강동서가 오후 4시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 변강세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강동서 방송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거기서 약간만 더, 넥타이 약간 삐뚤었네. 아까 그 건진 사이다 그 팀이 와가지고 워낙 급하게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느라고 이제 옷을 갈아입다가 약간 좀 공동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잠깐 그 어, 화면 제가 할까요? 먼저 된것 같습니다. 건진 사이다 팀에 살 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건진 사이다가 얘기하는 그 특검 관련 방송을 좀 녹화를 한 다음에 지금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그 강동서에서 입었던 옷을 지금 바꿔 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동서에서도 제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와 보완 설명하고 몇 가지만 짚고 방송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이걸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는 지난 촛불 집회 윤석열 퇴진 촛불 총력 집회 때 이 집회 끝나고 민주당 쪽 사람들 한 30여 명하고 같이 이 뒤풀이 저녁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촛불 퇴진 집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좀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 퇴진을 위한 집회면요, 정말 이 퇴진에 대해서 이 플랜을 쫙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퇴진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퇴진 플랜이 나오지 않고 연사들이 나와서 그냥 윤석열에 대한 모든 비판을 쏟아내고 공연하고 행진하고 끝내는, 내가 그 마치 태극기 집회 관련해서 이거 무슨 뭐 공무원들의 집회냐, 늘상 하는 대로 그냥 이 식상한 집회만 쭉 이어지는, 정말 전국에서 올라오잖아요. 전국에서 자기 돈 내고 올라오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런 사유로 우리가 민주당을 쳐들어가서 민주당에게 특검을 하도록 하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걸 쓰러뜨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와야 되거든.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윤석열 욕만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이번 특히 집회는 이 공연 중에 이제 계속 좀 운동권식 구호들 나오고 이 자화자찬식 구호. 야, 이게 무슨 퇴진 집회냐? 아마 우리 쪽 미디어치 참여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 참여자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사실은 이 퇴진 집회가 아닌 다른 방법을 쓰자고 목포에서부터 얘기가 됐던 게 이 검찰 등 조직, 검찰의 이 무차별 주장 날조 보복 수사를 맞서 싸우는 범국민 공대위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제 안진걸 소장하고 저하고 뭐 송영길 대표 등도 얘기했던 건데,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사자이자 피해자니까 이분은 피해자로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고, 일단 지금 제가 이 지휘관을 만들었고 안진걸 소장인 걸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직을 만드는데 참여자들 이렇게 모집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찰하고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사실 그게 퇴진 운동이거든요. 지금 같은 촛불 집회는 이건 퇴진과 관계가 없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거대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냥 거대하게 하나.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민주당 얘기들을 좀 하다가 좀 송영길 김남국 출당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심각할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졌다.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발 언론 보도로 인해 당대표 이재명의 측근들이 잘려나간다면 내년 총선까지 몇 명 희생되겠냐. 자, 송영길 김남국 지금 범죄 행위 드러난 거 없죠? 범죄 행위라고 의심받는 것도 거의 없어. 지금 그냥 검찰 보도로 막 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사실상 출당을 시켜서 날려버리면 앞으로 총선 1년 동안에 검찰이 정말 민주당 의원들 뭐 몇십 명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 쫓아낼 거냐? 자, 다음부터 이게 쭉쭉 나옵니다. 내가 실명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들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사생활도 폭로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니까 내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윤석열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으로 총선에서 배지를 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특히 이재명 쪽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말 하기는커녕 언제 감옥 끌려갈지, 언제 언론에 죽을지 막 그거 걱정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될 게 뻔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숨어 있으면은 나는 안 건드리겠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매불쇼에서 김남국이랑 전화 한 달 반 전에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한동훈이 이거 좀 한동훈이한테 좀 질러 봐라 했을 때 김남국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 거는. 아유, 응? 자, 그러면 이제 이 꼴 났어. 이제 송영길, 김남국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탄압을 받는 거죠. 이건 검찰 탄압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백히. 그러면 검찰 독재 정권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지금 문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충신들, 송영길, 김남국은 충신이죠. 막 잘라내. 잘라낸 대신에 그러면 자기가 감옥 갈 각오하고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 측근들 잘라내고 자기만 살려는 거 아닌가? 자, 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론계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수사 권리에 관련해서 법사위 의원들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요 말까지 될 것 같아요. 요거 안민석 의원이 하고 상의를 했대요. 이거 안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아니니까 한번 이거 법사위원들에게 한번 한동훈한테 한번 질러봐라 의견 물어봤더니, 나는 이거를 그 당시 들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가 부활하면 막 촛불 정신 훼손되고 막 이런 거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동훈과 정면 승부하다가 칼에 맞을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법사위에서 자주 한동훈과 부딪혔던 김남국이 당하면서 공포감 덜 가고 있다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박진영이나 안민석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 책 벌써 2권 받았잖아요. 2권 받았고 지금 전화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봐서 법사위한테 한 2명 정도한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본인이 지금 겁을 집어 쳐먹고 있으니 무슨 될 게 뭐가 있겠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이 촛불 집회 끝난 뒤에 한 30여 명 민주당 관련 참여단들과 뒤풀이 시간을 가졌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촛불 집회조차 유선으로 퇴진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 메시지가 없고 과거 운동권식 좌자천을 하고 있다, 불만을 터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데 당 지도부 인사가 이 수박이에요, 수박. 이재명 대표에게 나는 주요 당직자니까 내 지역구에 당신 측근의 경선 출마를 막아라. 주요 당직자는 관례상 단속 공천을 받아왔고 어차피 지금 공천 눈에 따르면 당 기여도 점수에서 타오 후보자를 압도할 만한 하니까 나 단속 공천 받을 테니까 당신 측근 거 출마 막으시오. 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야,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경선해라, 이렇게 얘기를 못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경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경선 준비하면 이재명 대표가 참 불편하겠구나, 그래서 준비를 정리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최대 불만이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건 참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이 불만들이 쌓여서 그 당시 토요일 디프리 자리에 제 자리에 와가지고 안진걸 소장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해달라. 참고로 안진걸 소장은 이 자리에 없었어.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뭐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저하고 한 대여섯 명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이미 손혜원 전 의원이 송영길, 김남국 출당 이후 신당 창당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민주당은 도저히 싸우지도 못하고 이거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와서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대로 가다가 윤석열 한동훈의 칼에 주로 개혁파 의원이 하나하나 잘려나가다가 이건 민주당이 과거 미란당 같은 어영야당 전략하고 총선에서도 지금같이 이 수박들 3선 4선 의원들이 막 협박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결국 새로운 인물 진입도 저지되고 무기력하게 참패할 거.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안진걸 소장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주되 둘은 절대 비례대표로 가지 말고 지역구 나가 싸워주면 민주당의 기대를 접은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셀럽들을 내세워서 이 당을 만들면은 그 셀럽들이 비례대표 1번, 2번, 3번 먹고 그럼 나머지 당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결국 그 셀럽들 배지 달아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울림이 없죠. 울림이. 아니 사실 뭐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이분들하고 이런 얘기 했다 뿐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촛불 신당인데 제가 촛불 신당에 가게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안진걸 소장이 만약에 비례대표 뭐 2번 간다 했을 때 사실 문제 없지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이게 울림을 주면서 끌어모아야 되는데 상당한 이제 좀 음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진걸 저 친구 저 운동 열심히 하더니 결국 저렇게 편하게 비례 배지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저런 말 나오면은 당세 확장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미 한동훈이 출마하면 난 강남 명지였고 나간다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를 제가 폐지하자는 주의자여서요. 네, 비례대표 이용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아예. 비례는 저는 할 생각이 아예 없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정치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요 한동훈이 요거 까불면 내가 요거 하나는 치러 가겠다. 그런데 뭐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은 총선 전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당이 만들어지면요, 뭐 저보다 안진걸 소장은 더 쉽지. 안진걸 소장은 그냥 광주 가서 출마하면 돼요. 광주 가서 나 윤석열 모가지 끊어버리겠다. 믿어달라. 광주에서 쉽게 이길걸? 이번에 전주에서 아예 안혜욱 선생 같은 경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윤석열 그거 질러가지고 10% 얻었는데 안진걸 소장이 광주 가가지고 뭐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선거운동하고 뭐 하면 뭐 광주 쉽죠. 충분히 그런 정도의 진정성 인정받겠죠. 그래서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할 생각이 있겠지. 만약에 정당 참여한다면은 비례에 안주할 생각 없겠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민주당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신당을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그냥 투쟁야당 돼가지고 윤석열 들이받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신당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성향상 윤석열과의 투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인사 개별적으로라도 윤석열 한동훈 퇴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가면 나중에 가장 잘 싸운 수대로 서열 정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무슨 3선이요 4선이요 뭐 대권주자인 박용진이요 누구요 다 필요 없어.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기여한 사람대로 쫙쫙쫙쫙쫙 매겨지는 겁니다. 3, 4개월 뒤에 이재명이 안진걸보다 밑에 있을 가능성 199%? 3, 4개월 뒤에 아마 이재명 안진걸 밑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안진걸이 잘나서? 아니지. 누가 더 제대로 싸우냐에 이제 그걸로 결정나는 거거든. 이재명이 지금 못 싸우잖아. 한번 얘기해봐요. 못 싸우잖아요. 겁 잔뜩 집어먹고. 난 심지어 못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살려고 자기 측근들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런 인간이 무슨 리더예요, 리더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만 보고 도망다니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 새로운 정치는 구상화될 것이다. 지금부터 신당 준비를 안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이 퇴진 투쟁 강도를 높이면요, 그렇게 쫙 정리될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탄핵당이라고 하자. 근데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기 전에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리면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이 된다. 민주당은 붕괴될 거고. 물론 혹시라도 윤석열을 못 끌어낸다, 총선 전까지.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당이라는 뭐 당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제1강령을 하든 우리는 윤석열 무조건 끌어내는데 올인 걸겠다고 했을 때 뭐 성과가 없겠습니까, 그거? 자, 그래서 안진걸 소장은 오늘 촛불 집회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독재하면서 싸워 이들에게 당하는 송영길, 김남국 피해자들을 돕고 태블릿 조작 등 과거 조작 수사 범죄를 단죄할 보안국민 대응기구를 발족하겠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요게 우리가 목포 가서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검찰 조작 수사에.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명해주고 변호해주는 동시에 과거 범죄 이미 결정난 거 태블릿 가지고 그냥 치는 거야, 한동훈, 윤석열을. 그럼 끝나요, 그러면.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저는 이미 이제 이 두 번째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은 100% 밝혔습니다. 100%. 한동훈이가 개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질의서를 우리가 1차로 만들었는데, 이건 스픽스와 몇몇 언론 매체가, 제가 스픽스에 내일 넘겨줘요. 그럼 스픽스가 검토해서 이거를 한동훈에게 미리 공식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금요일 밤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특집 방송하는데, 당신 이거 답변 안 하면 우리 이대로 방송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동훈이 이것까지 무시한다? 언론사 한 3-4개가 붙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도 도망간다 그러면 저는 이 좌우통합 집회에서 국회의원 친구나 동지 한 명만 있었던 한동훈은 벌써 법사에서 정치면 끝났다. 자, 내가 7개의 질문을 보내줘요. 스픽스에 한동훈 관련해서. 그 7개의 질문을 법사위에서 김의겸이든 김남국이든 최강욱이든 한동훈에게 읽어줘. 지금 이렇게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박해봐라. 반박 못하면은 당신은 범죄 저지른 거 아니냐? 결백하면 변희재 고소해라. 이런 거를 왜 못하는지를 솔직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못하는지를. 안진걸 소장도 이해 못한다 그래. 이거 참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남이 다 해놨잖아. 니네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놨잖아. 이걸 난 한동훈의 공문도 2번 보내놨어요. 이번에 또 보낼 겁니다. 3번째. 다 보내놨어. 그 공문을 들고 야, 이런 공문이 법무장관으로 들어갔는데 왜 너는 도망다니냐, 이 말을 못한다? 이제 박지정 교수는 쟤들이 겁이 많아서 간다는데, 나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과 한패로 보여. 한패. 탄핵 때 같이 조작날조 수사 찬양하면서 촛불 들고 기득권 해먹은 김의겸이나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한패니까 못하는 거지. 뭘 겁을 먹긴 뭐 겁을 먹어. 나 한패 같아요, 그냥. 다만 내가 이제 이쪽에다가 떠드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전광훈하고 홍준표가 이제 대구에서 싸움 벌어지면 그쪽에 참전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때려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보수 변절자를 다 끼워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한동훈 집 앞에 집회를 열고 자백을 촉구하겠다. 집회 신고 오늘 했을 거야. 아마 내 기사가 나갈 텐데,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아직 말을 못했고 저쪽에 본부장관 얘기했고, 집회 신고 끝나면은 일단 특집 방송 이후에 제가 백 대표와 상의해서 이 백은종 대표가 왜 필요하냐면 요즘에 서울의 소리가 정말 좋은 차를 구입해가지고, 야, 그 정도는 저 한동훈 집 앞에 타워 페리스나 깔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백은종 대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백 대표랑 상의해서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고, 저는 한동훈의 자백 촉구 문서를 한동훈 부인 이름으로, 부인 명의로 적어서 한동훈 부인에게 전달하거나 한동훈 집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강진구 기자가 간 거기까지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또 해봐, 자식아, 한동훈이. 그러면은
또 주거침입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봐. 나는 법무부에 공문을 3번 보내고 막 언론이 막 물어보고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한 자를 저는 추적하고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해봐. 그냥 할 수 있으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영장 쳐봐.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도돌이표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급해도 단추 순서를 바꿔 끼울 수 없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탄핵 때 저지른 파렴치한 태블릿 조작 범죄가 이제 물증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불순한 의도로 이걸 은폐하는 거야. 아니 다른 놈들은 무서워서 못한다 치고 이재명은 왜 이걸 안 해? 이재명은 불순한 의도지. 자기가 촛불로 들어가서 그 기득권으로 저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 무슨 야당의 리더냐고요. 이게 불순한 의도지. 이걸 다 밝혔는데 안 하겠다는 거 불순한 의도지. 차라리 윤석열 한동훈 밑에서 할지언정 태블릿 진실만은 막겠다는 한동훈 윤석열의 똘마니로 살겠다는 거지. 이게 그 의도 말고 뭐가 있냐고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퇴진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걸 덮어버리면. 다른 걸로 퇴진시킨다고? 이제 와서 이걸 다른 걸로 범죄 증거를 다 잡는다고? 이거 지금 6년 동안 잡아온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 잡으려면 또 6년이 걸려요. 지금 저지른 범죄 잡으려면은. 자, 이미 완성된 무기로 내려치자 이거야. 안진걸 필자에게 민주당 개혁파들이 신당 창당에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심판할 준비를 맞춰놨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해가는 거는 도망가고 겁먹고 불순한 의도로 죽을 때까지 윤석열 한동훈 밑에서 그냥 똘마니 노릇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